네, 시사 토크쇼 시사 접종 6월 18일 방송 우리 시사평론가 강병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조금 엄중해서 박사님 오늘 방송 좀 일찍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고요. 이제 지들이 얘기하는데 뭐 큰 소리 친 대로 뭐 군사 행동도 좀 하겠다 지금 그랬지 않았습니까? 뭐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하여튼 뭐 뭔가는 보여주진 않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말한 것은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행동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신에 어느 정도는 좀 그 조율된 상태로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컨대 그 우리 측하고 네.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가장 나중에 하지 않겠냐. 네. 뭔가 도발은 하긴 하는데 이거의 의도나 그 적대성을 우리가 딱 단정짓기 어려워서 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현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 영역 내 민경초소, 우리는 집인데 걔네는 민경초소죠. 네. 거기에 뭐 병력을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그거 했다 우리가 뭘 할 게 없어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집회에다 우리 병력을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이제 그래 되면 진짜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깨졌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뭐 예를 들어 해안포 문을 열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뭘 쏠 수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포탄이 얘네를 넘어왔다. 예. 참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안에 병력을 집어넣었다. 그 뭐 사실은 자기네 땅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가면서 이제 긴장을 계속 올려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내부적인 불만을 그 외적인 그 위기 의식을 고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약간 좀 누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점에서는 한두 단계 더 액션이 있을 거로는 전망이 됩니다. 청와대는 반응이 좀 강경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 냉면 처먹었냐고 할 때도 여당에는 한마디 얘기 없더니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국민들 의견이나 여론이 이렇지 않구나 해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바람직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도 아마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어떤 뭐 적대적으로 우리하고 뭐 한판 붙어보겠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고 내부 진영을 좀 그 국내 사정을 좀 정리하는데 네네. 이거를 좀 빼낼 정치적 배출구 차원에서 이 원인을 외부에 돌리고 그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받아주고 대통령도 인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신에 그 수석의 발언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의 발언은 아마 북한에 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너무 끌려가고 굴종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안 보인다 하니까 수석을 통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또 굉장히 비공식적인 뭐 비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또 오히려 더 정반대 일관성 있으면 정말 일관성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북한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북한이 이제 군사행동 예고를 했는데 우리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몇 명 봤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지금 좀 좌충우돌하는 성격의 것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몇몇 분이 발언했던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김두관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1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도 2개의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의 남북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지금 시점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더군다나 지금 여러 번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 뭔가 사정이 있어서 서둘러 그 대북 제재를 남한 스스로 하든지 이제 뭐 미국 보고 설득하는 얘기도 안 하잖아. 미국의 사대주의를 벗어나서 굴종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그 민족끼리 우선 원칙에 따라서 남한이 나서서 뭐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문제든 그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노력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연락사무소가 다시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부터 몇 단계 지난 뒤에 긍정적인 상황이 몇 단계 더 지난 뒤에 논의가 시작돼야 될 문제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숨 넘어 막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무슨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평양도 졸도 직전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령의 권위가 흔들려서 그 통치의 안정성도 위협받는 상태에서 지금 연락사무소 두는 정도로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두는 문제를 대화할 정도로 북한이 지금 한가한 상황은 아니거든. 잘못하면 이상적인 얘기나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북한을 더 그 부활을 건드리는 승질나게 만드는 거죠. 화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그 송영길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폭파 당일날 얘기를 한 게 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16일 21대 국회 첫 외통위원장이잖아요.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금 사임을 표명했습니다만은 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던 중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를 급히 중단을 했고요. 이날 김 장관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송이는 회의 중단 후 회의실을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북한이 예고한 대로 했다. 그런데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그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네. 그냥 개인들이 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도 평론가들끼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대한민국의 외교통상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본인도 바로 수정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적절치 않았다는 뭐 의견 표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뜻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선의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었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공인의식 공적 직무를 맡는 사람이 어떤 책임감과 어떤 시각의 문제를 다시 보여주는 사실은 송영길 위원장 같으면 그 전에 인천시장 시절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그렇죠. 포격을 맞은 그야말로 대포로 부서진 그 우리 민간인 건물에 가서 불에 탄 그 소주병을 들고서 이거 폭탄주네 폭탄주 이런 식의 농담인지 발언인지 해가지고 그때도 좀 구설이 오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대포로 맞아서 부서진 우리 민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이번에 뭐 그 TNT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신 게 낫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여간에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하여튼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적절치 않았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도 특히 이제 여당 몇몇 의원들께서 현 상황과 조금 동떨어진 발언을 해서 이제 구설수 올랐는데 여당계 인사로 봐야 되나요? 우리 정세현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석부회장이시죠? 이분도 좀 말씀하신 게 구설수에 좀 올렸습니다. 이 정세현 수석부회장이 1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관련 방안을 언급하며 폭파한 사무실 옆에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 그 위에 우뚝 서던 15층짜리 건물 거기에 방이 많다.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분의 평상시에 어떤 말씀하시는 태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중세현 전 차관이시고 민주평통 지금 상임 부의장이신데 말의 취지는 우리 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못하는 건 아니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새로 짓기 어려우면 그 옆에 좀 외벽은 망가졌지만 그 건물이 큰 게 있으니까 그걸 써서 수리해서 쓰면 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단계적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진단이 맞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북한이 이런 일을 했느냐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합의.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남북한이 대화를 하는 건데 뭔가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지금. 네. 사실은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대북 제재가 풀리기를 바라고 거기서 우리 남한 정부가 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고 우리 정부나 우리 당국자들이 설명했던 대로 그걸 믿고 미국과 대화를 했는데 미국에게 이제 보기 좋게 그 거절을 당하고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돼서 남한에 지금 뭔가 화풀이를 하거나 뭔가 당장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라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하는 건데 그 요구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인 거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인 거지 나중에 대화할 때 뭐 어디서 할 거냐 협력 관계가 깊어졌을 때 어느 공간에서 사물을 볼 거냐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역 말단적인 일인데 본질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지연 말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순서 아니겠나. 근데 이제 우리 정세현 상임부장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그 북한의 입장과 예.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약간은 좀 옹호하는 그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저러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책임의 원인이 우리 정부도 아니고 미국 때문이다. 아. 그리고 뭐 굳이 뭐 그 이면에는 미국이 남북 간의 그 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막게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지금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발언인데 사실은 조금 그 듣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죠. 사실. 예. 지금 이제 여당이나 또 여권계 인사의 어떤 말을 좀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통합당에 계신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게 또 정부의 정책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인지 한번 좀 다시 우리 저 강 박사님으로부터 평을 좀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군 출신이죠. 통합당의 그 한기호 의원, 한기호 부위원장은 핵무기 그 대응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핵무기뿐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핵무기를 뭐 그 우리가 개발하자는 안을 말씀하신 분도 있고 예. 미국 전술 핵무기를 뭐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현실적이지는 않은 걸로 판명이 나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예. 그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북한의 그 비핵화를 압박하는 기본 전제가 NPT 체제 아니겠어요? 네. Non-Proliferation Treaty.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서 현재까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갖고 있는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핵 보유국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건데 북한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그래가지고 한국도 핵무기를 갖도록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핵 확산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된다 치면은 일본은 당연히 갖게 될 거고요. 예. 어쩌면 동시 시작하면은 현재까지 핵 잠재 능력으로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죠. 네. 당연히 지금 대만도 갖고 싶어 해요. 뭐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핵 강국들도 다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핵 보유를 그 인정받거나 핵 보유 능력을 갖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그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한반도에는 핵무기 제조, 보유, 배비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또 그 국제적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무심하게 또 이렇게 그 부정하거나 네. 거역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도 있고 미국 핵무기를 뭐 어떻게 뭐 공유한다 그건 사실은 군사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논의될 사안이지. 그런데 대신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아까 뭐 김두관 의원 얘기도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 그런 얘기 일리도 있고 다 그게 되면 좋은 얘기들인데 그 얘기에 그 시간적 적절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예.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게 현재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 이런 논의들이 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냐. 저쪽이 강하게 나온다. 우리도 또 강하게 나오면 남북 간의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거고 어찌 보면 북한이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그 약간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이게 고조돼서 뭔가 충돌 상황까지 가는 걸 과연 바라겠는가? 그렇죠. 충돌까지 가서 자기들이 유리할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너무 긴장이 고조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런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약간 그 무기를 지닌 양쪽이 약간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뭐 물건이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총격이 시작돼가지고 그렇죠. 본의 아니게 큰 사고가 나는 식의 영화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간의 이런 식의 군사적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치 국면이 약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면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뭐 따라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보는 측면은 저는 뭐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그런 노력 자체에 대한 거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여당권의 인사도 저희가 세 분 했기 때문에 야당도 마찬가지 숫자 좀 맞춰봤습니다. 네, 예. 신원식 의원 주장은요. 9.19 합의 이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 지금 설정돼 있고 완충지역 설정돼 있는데 이거를 그 이전으로 가서 군사 뭐 대비태세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앞서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또 그런 걸 또 바라는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네네. 국회의원이 그런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하실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피차 간에 지금 북한의 그 말이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우리가 아무려면은 그 아쉬운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를 국가 대 국가로 친다면 네. 북한이 정상 국가라고 치면 우리 정상 국가라고 전제하면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런 강압과 압력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게 하면 이쪽 국가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국민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쪽도 그냥 우리가 세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물러나가지 않거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그 대치 국면이 악화가 되고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본의 아닌 곳에서 뭔가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 좀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그런 거를 바라고 그게 아니면 현 상황 타개가 안 된다라고 믿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그 해당 의원이 좀 대변하신 거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었죠. 태영호 의원은 좀 저희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좀 봤습니다. 연락상수 폭파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 상정과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태 의원 주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재산 압류 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 또 휴전선 전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국제사회에다 호소하고 사법적 절차도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그 특별한 언급이 없고 남북한 간의 긴장 갈등 문제를 약간 좀 이렇게 좀 치부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와 결부시켜서 미국은 현재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 내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데에서는 그 인식이 좀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뭐 안보리 의제로 상정할 정도인가는 좀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나라도 이 건이 그 정도 건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외 재산 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그 원비어 부모가 그 원비어 그 사망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서 해외 그 북한 자산을 동결한 게 있는데 이게 엄연히 대한민국 국가 재산이고 구규물에 대한 손괴, 파손, 그 재산권 침탈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해야 된다. 뭐 그것도 지극히 법리상으로는 맞는 건데 그 현재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게 우리가 더 이상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그거를 했을 때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이나 미국 재무부나 미국 관련 부서의 정보라든지 그 다른 외국과의 협력 권한 능력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해외 자산 파악이나 압류가 가능한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으로 그게 가능하겠나 그리고 그거로부터 얻는 이익과 잠재적 피해가 어느 쪽에 큰지 형량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뭐 대북 그 확성기 방송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전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산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현재 정부로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권 쪽에서의 의견은 좀 대포 발언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부드럽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묻어나는 것 같고요. 야권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좀 다 해왔으면 하는 그런 냄새가 좀 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끼리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는 지금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 성숙되게 대처를 한다면 사실은 뭐 우리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행정부 내에서 각 부처끼리 부처 장관끼리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뭐 단호한 그 군 본연의 임무를 뭐 충실히 하겠다라든지 뭐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든지 군은 군의 입장을 얘기하면 돼요. 대신에 통일부 같으면 뭐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필요한 뭐 긴장 그 고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발언을 오히려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걸 사실 청와대가 네. 조정하면서 이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역할을 치면은 근데 그게 이상적인데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뭐 너무 다 일사불란하니까 뭐 그런 대북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는 통일부나 국방부나 북한에 대한 입장이나 발언 내용은 비슷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청와대가 제일 강경하고 예. 다른 데는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서가 다 나눠지고 역할과 책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 보이스. 근데 과연 이게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정치권에서 그냥 물론 정치인들은 이제 그 이런 국면에서도 그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약간 좀 기상천외한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그 품성과 자질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하나의 그런 얘기들이 또 그런 것들이 또 반영된 국민들의 의견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그 지렛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통합당의 고민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뭐 국회 개점 효의나 상관 뭐 거의 뭐 진배 없는데요. 결국 이제 상임위 위원장 선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인데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이거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지금 뭐 자기들 얘기한 대로 지금 진행할 것 같으면 세계 상임위에서는 이런 대처를 좀 신속하게 하고 방안을 정부하고 만들려면은 이 세계 상임위는 등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뭐 그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그 배정받는 것 자체를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같이도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예. 대원칙에 뭐 그러면은 나머지 상임위는 의미가 없고 그 세 군데 상임위만 가야 되냐 이런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는 않죠. 그리고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것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미래통합당에서도 상임위에 참여하는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네. 할 거고 이런 경우에 뭐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정쟁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계속 뉴스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 시사적중의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